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김병재입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 중에 하나입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의 균형을 맞춰줘서요,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을 자극을 해서 우리의 신경이 제대로 일을 하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칼슘과 포타시움과 더불어서 소금은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을 수축시켜주고 이완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소금은 우리 몸속으로 흡수된 영양분을 우리 세포 속으로 옮기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소금, 즉 소디움이라 그러죠. Na 없이는 우리의 몸이 제대로 활동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적절한 양의 소금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적절한 양은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소금, NaCl은 염화 나트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염화 나트륨에는 소디움이 40% 그리고 염소가 60%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적정량을 하루에 5g 미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 얘기하는 이 소금은 염화 나트륨, 즉 NaCl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금, 즉 소디움만 볼 때는 2.3g 미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적정량은 최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최대로 2.3g만 먹어라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정량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최소 이 정도 먹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최대 이것만 먹어라 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 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꼭 필요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소금의 양은 여러 논문들에 하면은 0.5g 정도가 필요합니다. 적정량이 2.3g인데 0.5g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필요한 기능을 할 수가 있다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한 1.5g 정도의 소디움만 있으면은 우리의 몸이 아주 잘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옛날부터 먹었던 원래의 음식은 채소와 과일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인류가 살아가면서 고기를 먹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소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고 그 대량으로 생산된 소금을 차로 또는 마차로 이런 식으로 운반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유통하게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소금을 먹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훨씬 더 우리 몸에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소금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염식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에 많은 소금들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하루 평균 소금량이 8g에서 1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5g의 적정 권정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들, 된장, 간장, 고추장, 그리고 김치, 그리고 찌개류들, 국 종류들에 많은 소금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좋아하는 국수, 빵, 냉면 여기에도 많은 소금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훨씬 많은 소금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저염식을 해야 된다. 그래야 건강에 좋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채식만 하는데 그리고 나는 비건이야. 이런 비건이신 분들은 생선도 안 드시고 달걀도 안 드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자신들은 소금을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와서 검사를 합니다. 소금량의 검사를 주로 24시간 소변을 모아서 안에 있는 소금량을 재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한번 딱 스팟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때 나오는 소변에 있는 소금의 양을 환산을 해서 계산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런 테스트를 해보면은 그분들도 의외로 소금을 많이 드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염식을 하지 않으시면은 무염식을 하시는 분 외에는 거의 모든 분들이 우리의 몸에 필요한 이상의 소금을 드시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소금을 많이 먹으면은 왜 안 좋다는 걸까 하시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으면은 우선 우리의 혈압이 안 좋아요. 혈압이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런데 모든 분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틀립니다.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고 안 올라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이게 혈압이 안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소금이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많은 소금은 혈압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로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심혈관 질환,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장마비 이런 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요. 또한 뇌혈관 질환 또한 높아집니다. 그래서 중풍 그리고 파킨슨 이런 병에 훨씬 더 걸리기 쉽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뼈에 있는 칼슘을 다 이렇게 뽑아내서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몸이 골다공증에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결석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금을 먹었을 때 많이 먹으면은 이러한 점이 좋더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금을 먹으면은 우리의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예일 의대에서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지 실험을 했는데 한 생지의 그룹에서는 저염식을 시켰고요. 다른 생지의 그룹에서는 저염식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저염식을 시키지 않은 생지의 그룹에서는 면역 시스템이 자가 면역증을 일으킬 수 있는 면역 시스템으로 변했어요. 면역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면역 시스템이 오히려 나빠진 거죠. 다른 한 연구 결과는 독일에서 한 연구 결과인데요. 여기서는 생쥐와 사람을 실험을 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염식과 저염식을 하지 않는 그룹을 비교해 봤을 때 저염식을 하지 않는 그룹의 면역 시스템이 더 나빴고요. 오히려 자가 면역증에 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을 먹을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미네랄을 먹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소금에 있는 미네랄은요, 아주 적은 양의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이 미네랄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우선 아주 적은 양이고요. 이 소금이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염증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많은 부작용들이 그 미네랄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드시면은 오히려 미네랄을 드시려다가 오히려 몸이 더 피해를 입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신진대사와 노폐물 배출을 많이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우선 우리 몸에 소금이 많으면, 즉 소디움이 많으면은 우리 몸에서는 뭐든지 다 안 내보내려고 그래요. 우리 몸에서 다 가지고 있으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진대사와 노폐물 배출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많이 먹으면은 소화가 잘 된다, 장 청소가 된다, 이러한 말들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소금을 먹으면은 우리의 몸에 있는 위산, 즉 소금, NaCl에서 이 염소가 우리의 위산의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의 위산이 훨씬 더 많아지고 그리고 질이 좋아진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염소는 특히 우리가 찾아서 먹어야 될 영양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모든 많은 음식들에 이 염소가 풍부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위산이 모자라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위산을 더 만들기 위해서 소금을 먹었을 때는 우선 우리 몸에 염증이 많이 일어납니다. 소금 때문에 염증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가 더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소금을 먹었을 때 우리 간에서 소디움과 염소를 분할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으면은 간에 부담이 와요. 간에 부담이 오면은 충분한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화가 더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소금을 먹으면은 우리의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의 생태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생물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고요. 오히려 장에 가스가 발생하고요. 그 가스 때문에 활성산소가 나와서 오히려 우리 몸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위암, 이발,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 하면은 이 헬리코박터 균이 암을 일으킬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소금을 드시면은 우리의 소화 기능을 나쁘게 하고요. 그리고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리스크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해독과 살균 작용,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컨셉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위산이 많기 때문에 안에서 해독을 잘하고 살균을 잘한다, 음식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염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더 나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독과 살균과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몸의 소디움과 포타시움의 밸런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훨씬 더 많은 포타시움의 양을 소디움보다 필요로 합니다. 이래야지 우리의 몸이 제대로 돌아가요. 밸런스도 맞아지고요. 근데 우리가 이 포타시움을 잘 생각하지 않고 자꾸 소디움에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면은 그 균형이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적정한 양의 소금과 그보다 더 많은 양의 포타시움을 먹어줘야 됩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건 한 8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인데 그냥 소디움만 먹은, 그냥 보통 NaCl만 먹은 그룹과 소디움과 포타시움을 균형지게 먹은 그룹을 비교해 봤을 때 저염식이 아닌 그룹이 훨씬 더 많이 고혈압, 뇌졸중에 걸렸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꼭 맞는 소금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1.5g 정도의 소디움입니다. 2.3g이 한 조그만한 티스푼이라면은 1.5g 정도면은 그거보다 약간 안 되겠죠? 그 정도의 양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냥 우리가 먹는 음식들, 보통 때 먹는 음식들에 충분한 소디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외에 무염식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따로 소금을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